3주 연속 대규모 집회가 광화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헌법에서는 사실은 집회의 자유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의 자유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사는 뭐 단체를 조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위에 또 포함이 되질 않죠. 근데 우리 이제 법률은 나아가서 집회와 플러스 시위의 자유까지도 우리 법률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중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옥외의 집회라고 하는 것이 옥외에서, 그리고 다중이 행진을 하는 그 자체가 위력을 보이는 행위입니다. 그걸 이제 시위라고 합니다. 한자 표현으로 시위다. 위력을 보이는 행위도 사실은 헌법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지만은 법률에서는 집회의 어떤 연장선에서 인정돼야 되는 권리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인정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 37조에 의해 가지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 또 제한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집회 시위의 자유도 법률에서 제한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집회 시위의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요건 판단을 하고 서류로, 그리고 요건에 해당이 되면은 그 효과를 결정을 하는데 집회를 해도 좋다는 확인 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집회 시위의 요건에 만족이 안 되면은 집회 시위에 금지 통고를 합니다. 집회 시위를 할 수 없다는 확인 처분을 신청자에게, 신고자에게 하게 되는 것이죠. 집시법은 금지 시간, 장소, 또 질서 유지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지만은 질서 유지인을 스스로 둘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서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 옥외 집회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시위에 대해서는 허용에 단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집회만은 일출 전, 일몰 후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금지 장소를 보면은 정부 청사, 또 저태, 특히 대통령 관저,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진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최근에 그 경찰의 질서 유지선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는 차벽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질서 유지선입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그 한계를 넘지 말아달라는 그 차량을 연결해서 벽을 설치하는 것이죠. 그 질서 유지선이 과도하게 설정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관저에서 1km 지점에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두고 우리가 법률의 위반에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집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집회의 종료를 선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미에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행진이 동반되지 않는 집회의 경우에는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주최 측에서 종료를 선언하게 되면은 자진해서 해산을 해야 됩니다. 자진 해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서는 경고를 할 수가 있고 해산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 해산, 극단적으로는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강제 해산 절차로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순차적으로 보면은 구술개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고를 하는 것이죠. 몇 분 내로 해산하시오. 상황이나 시간의 긴급성이 있기 때문에 문서를 발급하지 못합니다. 그 현장에서 시위에 참가한 사람한테. 그래서
상황이나 시간적 긴급성 때문에 우리가 행정 처분하는 데 있어서 문서가 생략될 수 있는 그런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2단계로 해산이 안 되면은 사람을 상대로 강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은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분서가 생략된 긴급 강제 처분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강제 절차에 들어갈 때 경찰들은 경찰 장구, 방패나 곤봉, 또 분사기, 물대포도 이 분사기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체루탄, 또 극단적인 경우는 무기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법률적으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찰의 진압과 시위 군중 사이에는 거의 예외 없이 이 과잉 진압의 시비가 항상 붙습니다. 과잉 진압. 이걸 우리가 행정부 이론적으로는 비례 원리를 일탈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비례 원리라고 하는 것은 적합 수단을 선택하고 최소 침해 수단을 또 선택하며 또 그걸 실행하기 전에 공익과 사익 또는 공익 상호간 또는 사익 상호간의 이익을 형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이 강제 처분을 실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군중을 해산시키기 위해 가지고 여러 수단 중에서 특히 체루탄이나 분사기를 많이 사용을 하죠. 수단 중에서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해서 분사기라는 적합 수단을 선택을 했다면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분사량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도 공익과 국민의 신체 보호라는 사익을 다시 형량을 해서 최종적으로 분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하는 그런 일련의 어떤 비례 원리를 적용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관할 경찰서장의 머릿속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다 선택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외부적으로 표시가 안 되고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법적으로 분쟁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비례 원리가 적용이 돼서 적합했는지에 대한 판단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행정에 있어서 뭐 차량이 긴급 견인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물건을 상대로 하는 긴급 강제 조치입니다. 또 소방차가 진입하고 있는데 그 진입로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차를 빼라는 경고 방송에 의해서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도리어 지게차로 덜어내고 진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혹시 긴급 대물 강제다, 물건에 대한 강제 조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력이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할 경우에 응하거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계엄을. 그래서 이 집회 시위가 폭력성, 과격성을 띠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 계엄의 선포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국에 처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